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의 사업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식재산 활용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식재산 활용 중에서는 지식재산의 사업화, 또 발명 등의 평가, 지식재산 금융 등이 있는데 먼저 지식재산의 사업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식재산 사업화의 유형과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식재산 사업하는 것은 등록된 또는 확보한 지식재산에 대해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그 정의를 본다면 등록된 특허나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이런 등의 권리가 있겠죠. 권리를 활용하여 실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업하는 것이죠. 권리를 활용하여서 실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권리를 보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하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림에서 본다면 지식재산 사업화 주기를 보면 지식재산 먼저 등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면 특허 출원을 한다든지 디자인 등록, 또 상표 출원 후에 등록, 디자인 실용신안 출원 등록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한다면 하고 나서 이제 시장의 기회, 시장에 투입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기회를 가능성을 보고요. 시장이 얼마나 큰지 또 투입을 해서 또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기회를 알아보고요. 다음 이제 시장에 들어가는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화 전략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전략을 실행하겠죠. 개발한 전략을 실행을 하고 이걸 실행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사업화 개념에 대해서 먼저 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화 방법을 통해서 수익성 확보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시장 식별 기회 이런 데 또는 전략 개발을 함에 있어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한 새로운 스타트업을 설립을 한다든지 또한 필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기업을 매수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합작 투자 기업을 설립한다. 또는 지식재산의 라이선싱은 이제 뒤에도 설명을 합니다만은 권리를 가지는 걸 가지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3자에게 주고 라이센싱을 함으로써 그 라이센싱 비용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제휴의 체결,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지식재산 판매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재산 사업화의 유형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사업화는 직접 사업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간접 사업화, 세 번째, 공동 사업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직접 사업화를 본다면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 IP를 활용하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누가? 권리자가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게 된다면 생산, 유통, 마케팅을 직접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크지만은 또 수익률도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용 무선 충전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면 자사 기술로 자체 충전 장치를 개발하여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직접 사업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직사 사업화 유형에서 간접 사업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간접 사업화는 기술을 다른 기업에 라이센스 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형식이다.
라이센스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방식을 일종의 간접 사업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간접 사업화는 리스크는 적지만은 수익 배분이 필요하다. 직접 하는 것보다 그 리스크는 적지만은 수익 배분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등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도 있는데요. 보유한 의료기기 관련 특허를 의료기기 제조사의 기술 이전하고 그에 따른 경상 로열티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사업한다고 해서 간접 사업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사업화입니다. 공동사업화는 복수의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IP, 지식재산을 공동 활용하여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인트 벤처, 여러 기발,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합쳐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한다는 것, 그런 조인트 벤처 설립이나 공동 브랜드 개발 등이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A사가 가진 신소재 기술과 B사가 가진 응용 설계 기술을 각각의 이제 A사는 신소재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B사는 응용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결합하여 새로운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고 공동 제품을 출시하는 사례가 공동 사업화의 한 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지식재산 금융화입니다. 지식재산 금융화는 지식재산을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것인데요.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의 자산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 또는 은행 등 또 신보, 기보 등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가치 평가를 해서 투자자로부터 자산 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술보전기금이나 IP 펀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성장 중인 인공지능 벤처가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IP 가치 평가를 받아서 보전기관의 특허 담보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P 사업화 전략을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직접 사업화, IP를 직접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 그 다음 간접 사업화입니다. 이것은 IP를 자기가 개발하고 등록해서 한 것, 특허권, 실용신현, 디자인 상표권, 그 다음 영업비밀이라든지 저작권 이런 것들을 라이센스 하거나 또 이전하여 로열티를 받는 것, 간접 사업화하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직접 사업화는 리스크가 큰 다음에 큰 대신에 수입이 크게 담보될 수 있다는 것. 간접 사업화는 리스크는 적지만은 또 배분 수익이 적었을 수 있다는 것에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 사업화입니다. 공동 사업화는 IP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조인트 벤처 등 공동 투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IP 금융화 할 수 있습니다. IP를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 주로 이제 특허나 또 디자인, 저작권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상표들도 요즘에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IP를 담보로 하여서 자금을 대출받거나 또 신용보전기금, 기술보전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투자자에게 투자 증빙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지식재산 사업화 유형별 특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직접 사업하는 통제력과 수익성이 높겠죠. 반면에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리스크가 크다. 또 간접 사업하는 투자 비용이 적고 빠른 수익화가 가능하지만 기술 보호와 계약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접 사업하는 여러 기업에 줄 수도 있고 라이센스 같은 걸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투자 비용이 적고 빠른 수익화가 가능하지만 기술 보호와 또 계약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하는지, 얼마나 동안 하는지, 또 로열티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계약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사업화는 자원 결합과 시장 확대가 장점이지만 파트너 간 참여하는 공동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수적이다는 점이 유의해야 됩니다. 다음 금융화, IP 금융화는 자산 활용이 가능하지만 가치 산정과
담보권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식재산권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또 수익이 나기 전에 같이 담보를 했다가 그걸 잃어버린다거나 뺏기거나 한다면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되고요. 기업은 자사의 상황, 복합적으로 또 기술 성숙도, 시장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합한 사업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참고하면 지식재산 사업화를 이야기한 통제와 투자인데 금융화, 간접사업화, 공동사업화, 직접사업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금융화는 자산 활용이 가능하지만 신중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고 담보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간접사업화는 로열티를 받는 것이죠. 낮은 투자, 또 빠른 수익이 가능하지만 기술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사업화는 조인트 벤처 등에 의해서 자원 결합이 가능하지만은 시장 확대에 따른 이해관계 조율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직접 사업화는 높은 통제와 높은 투자, 높은 리스크가 가능하지만은 이제 직접 하게 되면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식재산과 기술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기술 창업. 기술 창업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하는 창업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창업과 달리 기술 자체가 핵심 자산이며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지식재산권 전략이 성공의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창업을 본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그 기술 개발을 처음에 하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것을 상업화하는 것이죠. 등록된 이후에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를 합니다. 이 이후에 등록된 권리는 지식산 보호를 해야 됩니다. 특허와 상표를 확보하는 이런 등의 전략이겠죠. 그 다음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 지식재산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직접 사업 방식, 간접, 또 공동, IP 금융화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창업은 기술 개발, 상업화, 지식재산 보호, 시산 활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 창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창업, 창업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걸 말하는데 기술 창업은 기존 기술의 개선이거나 기존 기술을 개선하거나 또 전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기술 창업이라고 말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지식재산으로 보호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한 대학생 팀이 개발한 스마트 수화 번역 앱, 스마트 수화 번역 앱이 있죠. 이것이 있는데 수어를 하는 것을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서 실시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과 함께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특허 확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사 앱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사업이 될까 해가지고 특허 등록을 안 해놓으면 자기가 만든 거라도 오픈된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로 인해서 등록을 못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초기 단계부터 특허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은 기술 중심의 창업이므로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투자자들에게 기술의 보호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에서 자기 특허를 권리를 잘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술 창업 찬반 이렇게 있죠. 삼성의 입장으로 보면 기술 창업을 통해서 시작 개척, 차별화된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경쟁 우위. 기술 창업은 지식재산 보호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 그리고 고수익 가능성
있습니다. 성공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자의 신뢰. 특허 확보로 투자자 신뢰를 얻는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 창업의 어려운 점, 반대 그 내용을 본다면 기술 창업은 위험성이 높다. 고위험. 기술 창업은 실패의 위험이 높다. 예를 들어 발명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특허가 세상에 없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기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시장, 여건, 또 조건, 투자, 상황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경제 요건 이런 것들에 기술만 믿고 했다가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창업은 실패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여도 투자자들은 대단히 신중하죠.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내 돈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대단히 그 이런 점을 유의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적 도전입니다. 어떤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획기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기술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 창업의 절차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창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가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의 절차를 대략 본다면 첫 번째 아이디어 도출 및 시장 조사가 있겠고요. 두 번째 기술 타당성 분석 및 지식 자산을 확보하는 것. 세 번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네 번째 법인 설립 및 투자 유치. 또 제품 개발 및 그 MVP라고 해서 최초의 기능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는 것. 시장 진입 및 확장 전략을 실행하는 것. 이와 같은 기술 창업의 절차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단계들이 이렇게 있죠. 1단계부터 뭐 6단계, 7단계 주어졌는데 첫 번째 기술 창업은 그 단계를 본다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시장 기회를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다 지금 시장 기회를 식별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 두 번째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적 개선을 합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특허가 등록이 될 수 있느냐,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또 이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적 개선을 확보합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기반한 그런 기술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사업성 또 이런 그 CEO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그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포함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이후 기술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유치합니다. 하는 단계. 그 다음 제품 개발. 회사를 세우고 투자를 받고 또 있는 돈을 가지고 연구 개발한 걸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때 최소 실행한 가능한 제품이 MVP라고 하는데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합니다. 이후에 이제 시장 진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술 창업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도출,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수립, 법인 설립, 제품 개발, 시장 진입 이렇게 해서 사업이 성공하느냐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IoT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센서 기반 건강 측정 기술을 개발한 후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한 거죠. 제한 다음에 특허 출원과 함께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그 이후 시제품을 만들어 병원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기술 창업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의 핵심 요소는 이렇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본다면 첫 번째 기술과 IP입니다. 기술과 지식재산,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람과 팀 구성, 세 번째 시장, 자금, 전략 이렇게 핵심 요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기술과 IP는 먼저 경쟁력의 핵심이면서 반드시 특허 상표 등으로 보호해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술 창업을 위해서는 기술자와 사업 기획자, 마케터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 기술만 있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입니다. 고객이 실제로 존재하고 기술을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자금은 정부 지원, 민간 투자,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경로로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P 금융을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민간 투자를 받는다든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조달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입니다. 기술 보호와 동시에 수익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본다면 기술 창업 핵심 요소는 먼저 기술 및 IP가 중요하겠죠. 경쟁력의 핵심이 기술입니다. 또 토큰으로서 홀리로서 보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 및 팀 구성. 기술자, 개발자, 연구자와 사업기획자 간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기술만 가지고 되지 않고 연구만 하는 사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마케터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와 사업기획자 간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다음 시장입니다. 고객을 존재하는 것 중요하겠죠. 기술 사용 의지를 검증합니다. 시장에서 이것이 먹힐 것인가,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큰지 작은지 틈새 진영으로 들어갈 수익을 놓을 수 있느냐 봐야 되겠죠. 그럼 자금입니다. 정부 지원, 민간 투자,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술 보호와 수익화 전략을 결합하여서 기술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기술 창업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기술 창업의 절차를 본다면 크게 뭐 세 개는 나눌 수 있겠죠. 창업 구상 단계, 그다음 창업 계획 단계, 사업 실행 단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제조업이라면 뭐 공장 설립이라든지 이걸 사업 실행 단계에서 해야 되고 조직 및 인력 확보들도 해야 되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에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창업은 지식재산권 확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기술 검증,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고객 발굴, 시장 진입 전략을 실행하는 통합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IP는 단순 보호수단이 아니라 특허로서 단순 보호수단이 아니라 외부 투자 유치와 또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본다면 기술 창업의 여정은 기술 검증,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테스트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을 식별하고 고객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시장 진입 전략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시장 진출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는 그 기술 검증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술 기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시장 진입 전략에서는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업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 진출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업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창업에서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사업 계획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업 자금은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융자, 투자 유치, 정보 출연 및 보조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가 가능하므로 창업자의 상황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 창업에 있어서는 창업 기업의 기본 운영 자금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지식재산 사업화에 있어서 지식재산 사업화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두 번째 지식재산과 기술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식재산과 M&A, 그리고 지식재산과 라이선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기술 창업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들 꼭 여러분들 참고해서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활용 중에서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